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전문 분석 기사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눌러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과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암호화폐 트렌드가 아닙니다. 2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고 전통적인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대체하며 글로벌 달러 패권 구조를 재편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 중이에요. 현재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2조 달러 원화로 약 2,800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해요.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중앙은행 정책, 국제무역 결제, 그리고 달러 패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는 모든 시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경제적 변화예요. 스테이블 코인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글로벌 달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스위프트 네트워크는 느리고 비싸고 때로는 오류가 발생하죠. 특히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직접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달러 유통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JD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미국 경제력의 배가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여줍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유럽의 디지털 유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임팩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BIS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이는 미국 내 최대 머니마켓 펀드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테더가 100명의 직원으로 연간 13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1달러가 이동할 때마다 약 90센트의 국채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예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성장한다면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세요. 스트라이프, 비자,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제 기간을 3일에서 10초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비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의 수수료와 환전 마진이 완전히 우회되면서 글로벌 무역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 소니은행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방어적 전략이 아니라 선제적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서클의 뉴욕 증시 상장 후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로 급등한 것은 시장이 이 변화의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밸류에이션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이 최대 6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예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예요. 은행들이 예금 유지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차입을 늘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윌리엄 에먼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가 핵심입니다. 적절한 규제 없이는 머니마켓 펀드가 두 차례 붕괴했던 것처럼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이 준비 중인 규제안을 보면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독립 감사 의무화, 외국 발행사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잠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비트패스가 드디어 2만 명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연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들어오셔서 커피라고 연락처와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는 오늘 다루는 스테이블 코인 분석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거시경제 인사이트와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고 있어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에 패깅되어 있고 담보자산도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 보관되고 있어요. 에먼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핵심입니다. 해외 은행들은 미국 은행처럼 연준 계좌를 가질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달러가 다른 국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왜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집중하는지 이해가 되죠.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은 역설적으로 탈달러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도 있어요. 유럽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가 되면은 글로벌 통화 주권이 더욱 미국에 집중될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투자 기회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면은 텔레그램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비트패스 텔레그램 방에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참여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가 아시아 범죄 조직의 선호 수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체이널리시스 데이터를 보면 작년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51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63%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규제 당국의 대응 능력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토난진 카르모나 지적처럼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던 연방기관들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KYC와 거래 검증 시스템의 허점도 문제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세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은 오히려 전통적인 현금보다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테더가 수사당국 요청 시 수상한 지갑을 동결하는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견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직접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존 내에서 확산될 경우 통화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와 감시를 전제로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분산화와 프라이버시를 지향하거든요. 결국 미래의 디지털 화폐 생태계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복잡한 경쟁 구도 분석과 포트폴리오 활용 방안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텔레그램에서 더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치는 곳은 신흥국 시장입니다. 고인플레이션, 불안정한 통화, 자본 통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적 생존 도구가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만사 같은 기업이 전체 사업의 90%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비자 데이터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전년 동월 4,090억 달러에서 7,520억 달러로 증가했고 활성 지갑 수도 2,700만 개에서 4,600만 개로 급증했어요. 이는 신흥국에서 달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트렌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정말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기존 금융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 은행들은 예금 이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 결제 처리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나 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단기 국채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수익률 곡선의 단기 부분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겁니다. 머니마켓 펀드 업계도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 역할을 하면서도 더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면 금융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편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 국제 결제, 중앙은행 정책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시청자 관점에서 보면은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둘째, 전통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축소입니다. 은행, 카드사, 송금업체들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거든요. 이는 금융업계 전체의 수익 구조를 바꿔놓을 겁니다. 셋째, 신흥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면서 기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리스크 요인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이에요. 미국이 강화하려는 규제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따라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500억 달러 이상 발행사에 대한 독립감사 의무화는 테더 같은 주요 플레이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 안정성 우려입니다. 윌리엄 에먼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했듯이 머니마켓 펀드가 2번이나 붕괴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시스템 리스크도 함께 커지거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중국, 러시아, 유럽이 모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년 2조 달러 목표는 오히려 보수적 추정일 수도 있어요. 비자 데이터만 봐도 거래량이 1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채택 속도입니다. 우버가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소니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예요.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선점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룬 거시경제 분석보다 더 깊이 있는 섹터별 투자 전략, 개별 기업 분석, 그리고 실시간 시장 변화 추적은 비트패스 텔레그램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욱 강력한 거시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